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12일간의 전쟁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네, 미국도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소식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미국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예견됐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이란 공격은 예견됐던 것은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 주변에 포드 항공모함하고 링컨 항공모함을 이제 배치해가지고 거기 다 진입이 됐었고요. 예. 또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서 150대가 거기에 또 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공중 급유기하고 조기 경보기 등이 이제 이미 다 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예.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미 대사관 직원들 철수하라고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3차 협상이 사실상 오만 주제로 비인해서 협상이 개최가 되었지만 완전히 만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격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미국은 이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카드를 제일 많이 써요. 예. 그런데 외교적 카드가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역시 이제 군사력 카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사력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전개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적 카드를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군사력 카드를 쓰는 건데 예.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란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최종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그래도 아직 뭔가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지휘부 근방에서만 폭발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달에는 주로 핵시설 그러니까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여기 이제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부 물론 이제 하메네이는 이미 다른 곳을 피신을 했겠죠. 예. 그 지도부 공격에다가 초점을 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지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돼요. 예. 만일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있게 될 그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서 이란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을 과시했다. 예. 군사력을 직접 사용함으로 해서 시위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일에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밤, 내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이란을 끝까지 이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일회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표현도 눈에 띄는 게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이다, 예방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좀 공격을 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공격이 있고 선제 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받은 후에 공격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나누는데 어찌됐든 선제 공격이든 예방 공격이든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사전에 자기가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 같은 경우는 통상 수시간 또는 한 하루 이틀 그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고 적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공격한다는 것을 이걸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일, 수개월 전에 먼저 이제 공격하는 것을 예방 공격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은 전쟁의 정당성 면에서 인정은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공격할 것을 정보 자산들을 통해서 미리 다 확보를 하고 이것을 차후에 공개하면 그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예방 공격은 뭐 수일 전, 수개월 전에 이렇게 미리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정의의 전쟁, 정당한 전쟁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방 공격이라고 한다. 네. 라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다는 소식이 먼저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그걸 먼저 내보내드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여기에 같이 전투작전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들려왔고 또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의 목표는 잔혹하고 매우 위험한 집단인 이란 정권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합동으로 이 작전을 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란하고 이란 정권이 미국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가할 위협을 사전에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란이 이제 어떤 위협을 가하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이란이 연합작전을 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읽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또 지금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한 8분짜리 영상 성명을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은 이란이죠. 미사일 사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도 그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잖아요. 그거의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핵시설 공격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만일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며칠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 공격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란의 지도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방공망이 될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가 될 거고 네 번째는 혁명 수비대 그리고 군사 기지 여기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란의 지도부 집무실 근방에서 이게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하니까 여기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의 방공망을 없애야 다시 이제 지금은 미사일이 가서 공격을 한 거지만 예. 방공망이 없애야 F-35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공망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될 텐데 이것이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도부 제거하는데 또는 이제 군사 기지, 군사 지휘부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사일 기지 있잖아요. 네. 미사일 기지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건지 만일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도부도 이제 공격을 하고 군사 예. 지도부도 공격을 하고 예. 미사일 기지도 공격하고 방공망도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혁명 수비대도 공격하고 그러면 이게는 전반적인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란의 지도부를 포함한 전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란의 그 지도부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이란의 탄도 미사일 기지를 포함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까지가 이 공격 목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왔다고 하고요. 이런 언급은 지금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사실상 지금 이 하메네이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란에서는 완전히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란 국민들 몇만 명이 지금 사살이 된 거잖아요. 이란 정부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은 지금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메네이가 퇴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메네이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같이 동참해가지고 하메네이 정권을 끌어내고 새로운 이런 정부를 만들어서 이란이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메네이 정권을 끌어내고 새로운 정부를 이렇게 하려면 현 정부를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에 초점이 가 있는 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예. 이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만일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하메네이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60%까지 농축 한 300kg에 해당되는 그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사거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이 지금까지 이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렇게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군사력이나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만일에 이란 자체 내에서의 반대 세력들이 이 하메네이를 몰아낸다라고 하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올리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예. 그럼 사실은 앞서 이제 일회성에 그칠 것인지 확전할 것인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정권 전복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온다면 꽤나 전면전으로 간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근무하는 그 집무실 근방에 폭탄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메네이의 집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청사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 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건물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하메네이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현지 이란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그 출근 시간대에 그쪽으로 출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메네이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미국도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했던 그것을 연상시켜 보면 아마 미국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메네이가 그곳에 출근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예.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을 거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권 축출에 초점이 있는 거지 하메네이를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네. 하메네이를 직접 죽였을 때에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 그쪽에 하메네이 집무실에서 이런 폭탄을 이렇게 터뜨림으로써 미사일을 터뜨림으로써 하메네이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망명 가게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의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굉장한 차이가 많을 수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은 큰 힘을 쓰지 않고 큰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권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예. 그래서 만일에 지금 하메네이가 이렇게 미국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른 데로 뭐 망명을 가야 되겠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야 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예. 미국으로 봐서는 그것이 최선일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 제대로 이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왜 그 미국이 지난번 마두로 축출할 때처럼 하메네이가 있는 곳에다가 직접 이 미사일을 안 때리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작년 6월에 이란이 공격을 받을 때에도 당시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란이 또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될까요? 이란이 바로 이렇게 보복에 나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이 보복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예. 아마 이스라엘로 뭐 우선 했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상 그 미국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이제 이라크 이렇게 이제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예. 그 미군 기지들에 대한 정보도 이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려고 하면 이쪽으로도 때릴 수 있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만일에 이스라엘을 때렸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작년 6월달에 이란이 550발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렸고요. 예. 펑기에 해당되는 드론을 이스라엘로 날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 떨어진 건 5%도 안 됩니다. 다 막혔군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이언돔, 에로, 그다음에 그 데이비드의 슬링, 데이비드의 돌파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다층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 다층 방공망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란 국민들한테는 어떤 또 친이란 정부 국민들한테는 어떤 자부심을 줄지 모르지만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 거리가 지금 뭐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뭐 1000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날아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방공망 예. 그리고 이제 전투기에 의한 그 미사일에 의해 가지고 파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떨어질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은 하지만 예.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지는 계속해서 양쪽이 공격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란의 경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도 거론해 왔는데 이곳이 또 사실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에너지 동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상 통행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이쪽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의 한 30% 이상 이쪽을 통해 가지고 오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이쪽을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석유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여기 이제 봉쇄를 할 수 있는 거죠. 봉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곳까지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 이제는 전쟁이 좀 제한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란이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드론이나 뭐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이나 이렇게 반격을 했는 건데 이게 만일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타르나 무슨 뭐 쿠웨이트나 예. 또는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 항공모함. 그런 그 미군 기지나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만일 공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아주 제한적이고 뭐 한정적인 그런 일회성 공격을 벗어나서 예. 전면적인 그런 공격으로 이렇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실장님, 그 지금까지 미국 이란 핵 협상 3차까지 진행됐고 4차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차 협상이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이란의 그 목소리는 조금 진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우라늄 농축을 이란은 조금은 허용해 달라. 미국은 0%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부분이 그 합의가 전혀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란이 주장했던 것은 이런 거죠. 예. 농축 5% 하는 것은 이것은 저농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저농축은 주로 이 우리 핵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핵 발전소에 사용되는 것이 통상 4 내지 5% 농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천히 이것을 폭발시켜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그게 핵 발전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허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를 이제 이 협상할 때 뭐 이렇게 미사일이나 이렇게 이제 확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란이 60%까지 농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핵무기로 사용되려고 하면은 90% 이상이 농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이게 핵무기급이 이제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60%까지 농축한 것을 한 300kg 정도 이란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것은 농축 5%안 돼. 그리고 지금 60%로 농축한 300kg 그건 미국으로 반출하라고 그랬어요. 예.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포르도하고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여기 핵시설 이제 전부 다 이거 파괴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까지도 이제 뭐 사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것도 요구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요구가 좀 이제 굉장히 많았죠. 네. 이제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 일몰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네. 과거에 이란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포함한 독일을 포함한 이렇게 JCPOA라고 하는 이런 협정을 만들었을 때 예. 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뭐 농축을 얼마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몰 규정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규정 있으면 안 된다. 완전히 이란은 이 핵 농축을 해서도 안 되고 0%가 돼야 된다. 예. 이 정도로 요구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중재한 걸 누가 했느냐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재를 하면은 이제 세 나라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중재하는 게 아니고 그 오만 이제 외교부 장관이 미국 얘기 듣고 이제 이란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또 이란 외교부 장관 얘기 듣고 그걸 다시 쿠슈너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중재를 했거든요. 예. 그 중재를 하면서 이 오만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미국의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무력을 통한 예. 최종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네. 실장님 지금 이번에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도 이제 맞대응을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남은 그 핵 협상은 그러면 끝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란이 두 손 들고 미국에 따른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만일에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이게 이제 4차 협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란이 나 협상 안 하겠다. 또는 미국이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계획대로 협상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 협상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레짐 체인지를 위한 지도부 제거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지도부 축출이죠. 뭐 제거보다는 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렇게 군사력을 한시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양쪽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더 확전으로 연결이 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확전은 그만두고 다시 협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확전으로 가는 것은 이란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기지에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항공모함에 공격을 해서 항공모함이 일정 부분 무슨 뭐 손상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미국도 바라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종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로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이제 양쪽 다 확전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협상대로 또 이란도 앞서 이제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포착됐다라는 이제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보복 공격이 또 그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타깃이 어딘지에 따라서도 확전의 그런 어떤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실장님.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한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란을 공격했고 예방 공격했다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 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공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한정하지 않고 중동 지역의 내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이런 데로 확전이 된다면 예. 이제 이쪽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건 이제 확진이 되는 거고 협상은 또 멀리 이제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로만 이제 이렇게 한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작년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거기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란의 미사일이든 이란의 드론이든 5%도 안 됐으니까 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란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는지 미국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는지 또 이게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또 계속해서 이제 이란이 이렇게 반격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고 네.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저는 여전히 이제 거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있을 협상을 네. 오히려 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들어온 소식에는 또 사우디 공군기지에 미 군용기들이 집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의 입장에서도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 사태가 좀 넓게 중동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 공군기지에 미 군용기 이런 등등이 각 지역의 공군기지에 집결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우디에 그 미국의 공군기는요. 예. 전부 다 그 공중 거북이하고 예. 조기 경보기입니다. 아, 공격용 그래서 공군기 이제 아니군요, 그게.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투기들이 그 근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예. 이란까지 내려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사일로 방공망 파괴하고 뭐 예. 지도부 이렇게 파괴하고 나면 방공망이 파괴가 돼야 이제 전투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아무리 이제 스텔스 성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전투기가 들어가면은 결국 가고 오고 할 때 기름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름을 누가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유소 공중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 공중 거북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중 거북이하고 조기 경보기가 가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그 기지들에는 지금 전투기 150대 이상이 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드든 링컨이든 거기에 항공모함에는 그 자체에 뭐 조기 경보기 또 전자전기 전투기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각각 80대씩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60대, 150대, 300대잖아요. 네네. 뭐 어지간한 중진국의 전투기보다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리 가 있고 한 이유는 이런 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잖아요. 네.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너 군사적으로 공격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면은 이란 근방에 뭔가 다 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내가 이란이 이제 미국이 곧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에서 뭐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네네.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거기 항공모함이 거기 다 올 때까지 여태 기다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공중거북이나 조기경보기를 해놓은 것도 예. 계속해서 공중거북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 그렇게 이제 다 배치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의 그런 그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것도 예. 여차하면 만일에 협상이 결렬이 되거나 니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 공격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약한 국가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은 준비할 만큼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군사적 공격을 안 하지만 네. 외교적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는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일정 부분 자기의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에 좀 주시하고 대비를 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앞서 상황을 좀 보고 받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교민의 안전 최우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좀 시시각각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속보가 또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입장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겁니까? 네, 한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교민 보호하고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민 보호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뿐만 아니고 이란에도 우리 교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들이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플랜 B, A, B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석유나 원유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은 굉장히 비중을 낮췄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석유에 또 원유의 대체 수입선을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긴급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